2025년 금값이 또다시 역사적 고점을 뚫었습니다. 뉴스를 틀면 온통 미국의 금리 인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단순히 이자율 몇 퍼센트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기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경제 뉴스 일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이 남몰래 진행해온 은밀한 프로젝트,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을 동결시킨 건데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하루아침에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입니다. 달러를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그 돈을 0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은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사실 러시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달러를 무기로 사용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이란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고 국제 결제망에서 퇴출시켰고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회사 자산도 묶어버렸습니다. 2021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에 90억 달러를 동결시켜서 탈레반 정권이 자국 돈에 손도 못 대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눈밖에 나면 수십 년간 쌓아온 외화 자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할 수 있다는 걸 전 세계가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순수한 안전자산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미국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것을 달러의 무기화라고 부릅니다.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만 문제, 남중국해 분쟁, 무역전쟁까지 미국과 언제 갈등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보유자산 대부분이 달러와 미국 국채라면 러시아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약 3조 달러로 세계 최대 규모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달러 자산입니다. 미국과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 돈이 전부 인질이 되는 셈입니다. 중국은 바로 이때부터 금융 핵방패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방패의 재료가 바로 금입니다. 금은 누군가의 약속이나 신용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이라서 미국이 승인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 동결시킬 수도 없습니다. 금괴를 베이징 지하 금고에 쌓아두면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손댈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놀라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먼저 미국 국채 보유량입니다. 2013년에 중국은 세계 최대 보유국으로 약 1조 3천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7천억 달러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고 계속 팔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0조 원어치를 처분한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미국 국채를 판 그 엄청난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금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2022년 말부터 중국 인민은행은 무려 18개월 연속으로 금을 사들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식 보유량만 2,200톤이 넘는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영 상업은행이나 국부펀드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매입하는 물량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발표된 것의 두세 배에 달할 거라고 추정합니다. 상하이 금거래소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아니 경제학 교과서를 찢어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원래 경제 상식으로는 미국의 금리가 5%가 넘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자가 없는 금의 가격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은행에만 돈을 넣어도 이자를 5%나 주는데 굳이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공식은 수십 년간 철칙처럼 지켜져 왔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연준 의장 폴 볼커가 금리를 20%까지 올렸을 때 금값이 폭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달러가 강해지고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은 떨어진다. 이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은 어땠습니까? 역사상 유례없는 고금리 시대였는데도 금값은 폭락하기는커녕 사상 최고치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2024년에 금값은 온스당 2,500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모든 경제 모델이 틀리면서 월가 전문가들도 당황했습니다. 누가 금을 받쳐주고 이 공식을 깨버린 걸까요? 가격이 오르든 말든 금리가 높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금을 사 모으는 거대한 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이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빅핸즈라고 부르는 이 큰 손들이 가격 불문하고 금을 긁어모으면서 금값을 받쳐준 겁니다. 중국만 이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금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이 각각 1000톤을 넘겼는데 이는 50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터키는 2022년에만 180톤 이상을 매입했고 인도 중앙은행도 꾸준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이면서 보유량을 2배 이상 늘렸고 싱가포르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동맹국이든 비동맹국이든 가리지 않고 금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고금리에 끌려 예금과 채권으로 몰려가는 동안 중앙은행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들에게 금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달러 체제가 무너졌을 때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도 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달러 중심의 세계 금융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탈달러화의 신호입니다. 달러 중심의 세상에서 탈출하려는 거대한 머니 무브가 시작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지난 40년은 금융이 실물 위에 군림하던 시대였습니다. 공장 돌리는 것보다 돈놀이가 더 돈을 많이 벌었고 원자재 가진 나라보다 달러 찍는 나라가 더 힘이 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질서가 뒤집히고 있습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건 화려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에너지, 식량, 그리고 금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이라는 것을요. 금융 질서가 바뀐다는 건 거품 낀 가짜 돈의 시대가 저물고 무게가 나가는 진짜 돈의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이 흐름을 가장 먼저 읽었을 뿐입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강대국들이 금을 창고에 쌓기 시작했을 때 세계는 항상 시끄러워졌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각국이 금 보유량을 늘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당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금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종이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지만 금은 어디서든 통하기 때문입니다. 1971년에는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는 이른바 닉슨 쇼크를 발표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폭락했고 그 후 10년간 금값은 약 25배 폭등했습니다. 냉전이 극에 달했던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도 강대국들의 금 보유량이 급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이 빛나는 시기는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금이 공포의 지표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대만 문제, 남중국해 갈등, 미중 무역전쟁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쌓이고 있고 중국이 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는 선행지표입니다.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면 지금 금을 쌓는 행위는 다가올 폭풍에 대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디지털 금이 있지 않냐고. 하지만 전쟁은 자비가 없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져 발전소가 터지고 인터넷망이 끊기는 순간 전자지갑 속의 숫자는 그저 접속할 수 없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은 평시에는 훌륭한 자산일 수 있지만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누구의 결제도 전기도 인터넷도 필요 없습니다. 로마가 불탈 때도 대영 제국이 저물 때도 금은 그 자리에서 빛났습니다.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도가 나지 않은 지구상 유일한 진짜 돈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바보라서 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이 생존의 법칙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흐름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대체할 공동 결제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무역 대금을 위안화와 루블로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석유 대금을 달러 외 통화로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50년간 철옹성처럼 버텨온 달러 패권에 균열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거대 고래인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새우가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고래 틈에 끼어 허우적대지 말고 고래들이 도망치는 곳으로 같이 뛰는 겁니다. 지금 두 고래가 공통적으로 올라타고 있는 등이 바로 금입니다. 물론 전 재산을 금으로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투자는 또 다른 도박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집에 불이 날까봐 화재보험을 들듯 내 자산이 0이 되는 걸 막아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합니다. 실물 금이든 ETF든 금 관련 주식이든 방법은 많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상품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갑자기 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는 아주 명확합니다. 단순히 금값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돈의 규칙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하나의 거대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믿어왔던 금융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달러라는 종이 방패를 버리고 금이라는 진짜 방패를 준비해 왔습니다. 거대 국가도 이렇게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데 우리라고 멍하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지금 여러분의 자산은 변화하는 세상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먼저 눈치챈 자의 몫입니다.